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약진하는 중국 반도체 얼마나 위협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치포동맹, 반도체 제재법, 지금 인플레이션 극복하는 그런 법안들이 줄줄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죠. 이렇게 중국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중국도 우리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하죠. 작은 전자기기부터 대형 우주선까지 미사일까지 만드는, 여기서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연결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멈추고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나만 없어도 전자기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 탱크도 못 만들고 미사일도 못 만들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냉장고, 세탁기, 이러한 전자제품을 끌고 가서 여기에 반도체를 빼서 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노동집약적인 우리 경제를 첨단 고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것도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이제 기술 패권 경쟁과 4차 산업혁명 속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산업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제조업의 최선단에 있기 때문이죠. 규모의 경제를 사용해서 그들의 반도체를 성장시키고 특별히 팹리스 기업들이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중국은 2025년 반도체 작업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굴기 선언의 시작이죠. 이것은 중국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일환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10개의 기둥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1개의 기둥축이 반도체이고, 반도체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원유 수입량보다 더 많은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화웨이 제재가 있을 때도 화웨이의 그 회장단이 기술단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너희들이 우리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제재가 가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2017년, 2015년 그 이후 중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안 반도체 공장이 그즈음 가동된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시안 반도체 공장은 2014년부터 가동이 시작되었는데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반도체 굴기 선언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죠. 삼성이 중국에 첫 삽을 뜬 것은 2012년 9월입니다. 2012년 9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2012년 9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중국에 첫 삽을 뜬 것은 2005년 4월.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이닉스의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를 할 때 하이닉스는 67%, ST마이크로, 독일의 ST마이크로죠. ST마이크로가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투자를 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하이닉스는 결국 SK가 인수하게 돼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되는 것이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선언, 이것은 한국의 기회이자 위험 요소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약진하는 중국 반도체 얼마나 위협적일까 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잠재적인 경제자이죠.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칩4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입니다. 칩4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으로 알려지고 있죠.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칩4 동맹을 꾸려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자라는 것이죠. 중국은 칩4가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목적을 가진 동맹이라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대만은 치포 참여 제안에 받아들였고 한국도 에비 회의에 참여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도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반도체를 타겟으로 잡아서 견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규모 경제를 이용한 빠른 반도체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1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반도체 기업 20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과히 충격적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반도체 기업 20곳 중 19곳이 중국 업체였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세계 20위권 가운데 반도체 20위권 가운데 중국 기업이 무려 8곳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대목이죠. 그 대표적인 회사는 중국 반도체 제조사인 시콜. 지난해 매출이 1년 새 338%나 폭증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인 캠브리콘 매출도 144%나 증가를 했죠. 반도체 설계 도구를 만드는 프리마리오스도 100.4% 증가해서 2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죠.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가장 큰 기업들은 이러한 업체들이 다 팹리스 업체라는 거죠. 팹리스 업체. 이 팹리스 업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파운드리 업체죠. 그래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화홍반도체는 상하이 공장을 100%, 거의 100%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MIC와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66.9%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제재를 통해서도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MIC는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기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매출 증가율이 35.5%를 생각해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지금 TSMC를 넘어선 증가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의 매출은 18%나 증가하면서 1조 위안, 약 19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반도체 굴기를 위해 조성된 펀드 사업에 부패가 있었다 해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중국 반도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 현재 미국의 치포 동맹, 반도체 지원법 등 다양한 중국 반도체 때리기에 대비해서 반도체 지원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부패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무조건 지원. 우리는 지원할 거야. 국가 자금을 펀드에 넣어서 지원하는 업체를 따로 선정을 했고 이 지원하는 업체에서 너희들은 무조건 지원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 연관이 없는 기업들도 지원을 받게 됐고 이러한 것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랬다 할지라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중국 반도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패 스캔들을 잡냐?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게 얻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 있게 하지 않으면 이전에 지원했던 것처럼 지원만 통해서 성장했던 시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제대로 지원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시기, 이제 12나노 공정만 이 제재를 가했었던 것이 이제 16나노까지 넘어갔고 이제 DUV 장비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물 쓰듯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봐야 된 것은 위협이 되는 중국 반도체 장비 수입입니다. 자, 중국 반도체 수입이라고 지금 보는 것은 여기도 적었다시피 공장 증설을 위해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반도체 수입을 통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이것은 또한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여서 이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 위협이 크게 다가오고 있죠.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
이것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공장을 기하급수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1년 전 187억 달러보다 58% 늘어난 296억 달러, 약 39조 원어치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이어서 2021년까지 2년 연속 최대 수입국이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한국은 55% 증가한 250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249억 달러, 일본이 78억 달러, 북미가 76억 달러 순이었죠. 일각에서는 미국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열풍을 부추겼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회사를 제재해서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전자산업 발전의 바탕이라고 인식하며 미국보다 앞서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미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있기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이미 2015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2015년부터 말이 나왔고 반도체 제재를 정말 시작했던 것은 2019년도부터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재가 이미 있기 전에 15년에 지금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이미 준비를 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와 SMIC입니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 제재를 통해서 지금 하이실리콘이 완전히 망가졌죠. 망가지고 여기에서 근무했던 연구자들이 지금 넘어간 회사가 오포. 오포가 이것과 연결시켜서 오포와 유니SOC인데요. 유니SOC가 지금 현재 유니SOC 같은 경우는 3나노를 적용한 반도체 칩 연구를 끝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오포도 마찬가지로 자체 칩을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어디를 통해서 반도체 칩을 받냐? TSMC를 통해서 반도체 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SMIC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나노 공정까지 성공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나노 공정을 성공하기 전에 이미 7나노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온 상황. 미네르바에서 지금 이 반도체 칩을 받았는데, 캐나다에 있는 받았는데 수율이 너무 낮아서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SMIC의 제재, 7나노 공정을 이미 지금 큰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7나노 공정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호들갑이고, 결국은 7나노는 이미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진작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뒷북을 그냥 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당위성을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제재와 같은 경우는 12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 대한 제재일 뿐, 레거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대중화가 되고 있는 16나노, 26나노, 아니면 48나노, 120나노 이러한 것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빠르게 레거시 공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자인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은 하위 시장에서 지금 레거시 공정에서 수요가 호황인데다가 정부 투자에 힘입어 중국은 일부 반도체 시장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점점 더 상승하는 반도체 소재 내재화율이에요. 중국이 반도체 소재를 중국 내에서 만들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조달한 반도체 소재의 27%가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국산이란 사실이죠. 2015년 17%였던 반도체 소재 내재화율이 6년 만에 10%포인트 뛰어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키우는 작은 거인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자 바이차이나도 장려합니다. 이 바이차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의 강소기업들의 제품이 성능이 낮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들이 좀 보존해 줄 테니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사다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성장을 계속하게 되죠. 이것에 대한 성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YMTC, 지금 창신메모리. YMTC와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업체고요. 창신메모리는 D램 업체입니다. 이 YMTC와 창신메모리가 점점 더 성장했던 것이 바이차이나 영향이에요. 또한 중국 반도체 회사는 자국에서 52개의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TSMC의 난징 공장 등 해외 기업도 중국에서 68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미의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낸드 플래시 기술 수준이 올라가 경쟁이 심해졌고 파운드리 성숙 공정에서도 중국이 투자를 늘려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가 전략산업으로 꼽히면서 주요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만큼 한국 기업은 중국의 추격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기술 수준도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4일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의 집계를 인용해서 2021년부터 2024년에 중국이 신설하려는 반도체 공장은 31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대만이 19곳, 미국이 12곳을 계획한 건설 건수를 압도하는 숫자이죠. 이 둘을 합친다 할지라도 37곳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 한 곳에서 31곳의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이죠. 현재 중국의 DUV 공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DUV 노광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이미 ASML과 TSMC에 주문한 상황이죠. 지금 니콘에 주문한 상황입니다. 작년인 2021년 12월 경제일보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ASML의 DUV 관련 장비가 1000대에 달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EUV 장비 수입이 불가능한 대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73%를 육박하는 14나노 이상의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견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SMIC는 숙련 공정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2023년까지 11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DUV 숙련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굴기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죠. 올해 중국은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와 중국 다롄에 있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의 인수를 허가했습니다. 작년인 2021년 10월 SK하이닉스는 우시의 중국 업체 신파그룹과 함께 우시 한중 직접회로 산업단지 건설에 착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업체 신파그룹과 함께 3,7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우시 지역을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투자금은 산업단지 내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되며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반도체 공장 증설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SK하이닉스 우시 D램 반도체 공장의 증설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하는, 즉 중국에 도움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친미 쪽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관영 매체는 직접 회로 설비를 국산화하는 국가급 시범기지를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인류 수준의 해외 합작 산업단지 건설, 외자를 활용한 산업 구조 조정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지금 관영 매체가 칭찬할 정도로 SK하이닉스가 이 뒤를 밀어줬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키파운드리 인수 성공할 것이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인텔이 버리고 갔다. 미국에서는 이미 제재를 하고 있고 버리고 갔는데 그 대상을 찾다가 SK하이닉스가 꽉 물었다. SK하이닉스는 그런대로 괜찮다. 한국이 이미 친밀이기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SK하이닉스밖에 넘어갈 회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키파운드리와
낸드 플래시 사업부가 인수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칩보동맹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중국에서 반도체를 사지 않는다? 그냥 수출하면 돼요. 수출하고 그들이 만드는 공장 자체를 미국 공장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HP, 휴얼패커드, 델,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빠져나와서 해외 공장을 짓게 되고 OEM 공장을 짓게 된다면 중국의 산업의 힘은 반드시 빠집니다. 중국의 산업의 힘이 빠져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70% 그들이 수용하겠다? 됩니다. 모든 공장이 빠져나오면서 70%가 되죠.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공장의 위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죠.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인도와 베트남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삼성도 베트남의 일부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베트남에 빠진 공장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